내 재산, 내 안전을 현명하게 지킨다. 사이버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사이버 시대 생존법.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 황재희 경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 어떤 사이버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는 저희 경기도 남부경찰청이랑 경기도 교육청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초중고 교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수원의 건성구에 있는 탑동초등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내일은 또 역시 건성구에 있는 중천초등학교에 강의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초등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강의를 나가시면 주로 어떤 거 하세요? 뭐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네네. 좀 더 어울리면서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은 뭐다 알려주고 이 사이버 학교 폭력을 하면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이제 예방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직접 체감할 수 있게 좀 알려주시고. 그렇죠. 경고의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경찰관이, 뭐든지 예.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사이버 범죄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뭔지 정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 학교 폭력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예, 사이버 학교 폭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학교 폭력과 차이점이 그냥 장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 네. 그대로 이제 사이버상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쉽겠는데요. 요즘 사이버 학교 폭력이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네네. 장소의 차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렇게 네. 저희가 쉽게 좀 접근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실제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저희가 좀 유형 중에서 학교 폭력 유형 중에서 특히나 이 사이버 폭력이 가장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푸른 나무 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연구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초중고 학생 6,400명을 대상으로 네네. 조사한 결과거든요. 전체 학생 7%가 학교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그 가운데 31.6%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사이버 학교 폭력 중에서 언어 폭력이 19.2% 그리고 따돌림이 11.9%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또 종류가 많더라고요.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는 게 네. 보면.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익명에 숨어서 피해자들을 좀 괴롭힌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게 괴롭힌다는 익명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어. 사이버 상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보시기에 예전보다 사이버 학교 폭력이 좀 늘어나는 이유, 이게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우선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과거와 다르게 월등히 증가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카카오톡 같은 SNS 사용률이 증가한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학생들이 주로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면 요즘 학생들은 놀이터가 온라인으로 맞아요. 바뀐 이유 때문인 거죠. 네네네. 우리 때는 진짜 놀이터 가서 많이 놀았는데. 그렇죠. 저도 놀이터에 가서 네. 흙장난하고 놀았었죠. 네. 갑자기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생기네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네.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 95.2%가 소유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은 95.9%, 네. 초등학생 중에서 고학년은 81.2%, 어. 그리고 저학년은 37.8%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 카카오톡 같은 SNS 이용률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 98.9%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중학생은 94.5%, 초등학교 고학년은 88.8%, 네. 초등학생 저학년은 76.6%
99.8%의 거의 뭐 예, 80% 이르는 걸로 가까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학년이면은 한 10살, 11살 이후는 이제 10명 중에 뭐 8, 9명 거의 다 핸드폰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얼마 전에 그 저희 조카 이름으로 카톡이 하나 왔거든요. 네. 큰아빠 안녕 하면서 저는 당황해가지고 이제 메신저 피싱인 줄 알고 네. 처음에는 이제 일십 소위 말하는 읽고 씹었거든요. 네네. 나중에 알고 이제 동생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사실 조카가 맞았던 거였죠. 오. 예, 그래가지고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사전에 이제 인지를 못하셨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피싱인 줄 알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진짜 조카의 톡을 읽씹하셨네요. 예. 본의 아니게 예. 못된 큰아빠가 됐어요. 예. 나중에 사과는 하셨죠? 예, 네, 당연하죠. 그랬으면 예.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이버 학교 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은요,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상의 집단으로 괴롭힘을 뜻하는 거고요. 네. 예,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인터넷상의 다수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따돌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왕따 같은. 그렇죠. 저희 때는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왕따. 그리고 예. 잘못된 단어지만 이지메 이런 단어들도 예전에 많이 그렇죠. 썼었는데. 일본 예. 그렇죠. 이 구체적인 그럼 수법이 사이버로는 어떻게 사이버 불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이버 불링은요, 그 단체 카톡과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다수의 학생이 1명 내지 2명, 그러니까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욕을 한다든가, 네네. 또는 그 학생들이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또 따돌림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그런 이제 욕설이나 그런 무시하는 행동하면 방을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네. 나가지 못하도록 또 초대하고. 진짜. 예, 근데 그 기능은 이제 그 카톡에서 네. 그 심각함을 느끼고 이제 나갈 때 다시는 초대하지 않기 기능이 생겨가지고 그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는데요. 그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친구만 놔두고 다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어릴수록 훨씬 더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성인이고 사실 요즘에 일하면서 톡방 많잖아요. 저는 네. 가끔 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소리 소문 없이 나가고 싶거든요. 내가 예. 나간 걸 모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에? 안 되나요? 있어? 예, 몰래 있어? 나가기 난 기능이, 몰랐어. 그렇구나. 예. 제가 무지했네요. 제가 스마트하게 쓰지를 못하네요, 스마트폰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저희가 우리 경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998번님이 요즘엔 데이터 셔틀이라고 해서 못된 학생들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뺏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도 맞습니다. 지금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이버불링, 이 대표적인 사례나 사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얼마 전에 천안에서 10대 학생들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면서 한화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네. 예, 경찰은 즉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해 학생들은 집단 폭행한 이 사건을 대해서 썰을 풀겠다고 이제 반성의 여지 없이 네.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2차 사이버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네네. 예, 또 익명으로 만든 계정을 이용해서 피해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이제 게재하는 등 해가지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과 같은 제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이런 게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뭐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게 증거가 명확하게 남으니까 처벌이 확실하게 되는 거긴 한가요? 그렇죠. 인터넷상으로 게시하다 보니까 네. 동영상이라든가 글들을 이제 인터넷에 남고 그거를 이제 캡처라든가 어디 전자 USB로 저장해가지고 이제 네. 증거 자료를 사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앞서서 저희가 사이버 폭력 개념 또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유형 중에 모욕이나 뭐 이런 명예훼손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학교에서
폭행을 하거나 괴롭히면 이제 눈에 띄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혼이 나니까 그렇죠. 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페이스북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요걸 이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그 피해 학생한테 전송을 합니다. 좀 나쁘다. 예. 네. 그리고 요새 10대 청소년들은 이제 카톡보다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을 자주 사용한다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카톡은 보내면은 상대방이 읽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안 그래요? 다이렉트 메시지는?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이제 상대방이 접속해 있는지 아니면 접속하지 않은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속 유무를 확인해서 접속해 예. 있으면 바로 보낸다? 그렇죠. 그만큼 이 요즘 애들은 저희 때보다 더 성격이 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못 기다리는군요, 그 사이를. 네.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감독하려고 가끔 카톡을 확인하신다고 해요. 이제 자녀들이 그게 싫으니까 네.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 같은 거는 이제 약간 생소한 부모들이 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미처 감독에 소홀히 할 수 있죠. 물론 저의 연령대랑은 좀 상황이 맞진 않습니다만 네. 진짜 톡은 많이들 하시는데 어른분들 중에 이제 뭐 별스타그램 같은 건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단어로만 들으면요,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네. 둘의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느끼기로는 모욕, 명예훼손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욕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예훼손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나 그런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그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한 학생이 술과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저 학생은 술과 담배를 피운다라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게시글로 기재하는 겁니다.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하는 것. 그렇죠.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저희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쟤 좀 노는 애래. 이런 예. 소문 퍼지면 이제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 막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욕설을 직접적으로 하면 이건 사이버 모욕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사이버 학교 폭력 관련해서 직접 뭐 많은 사건들도 수사하고 하실 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저희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 강의를 나가면요. 네. 종종 제가 학생들에게 사이버 학교 폭력 요즘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묻곤 하거든요. 요즘 그 소위 일진 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네. 이제 피해 학생에게 야 공유 킥보드 좀 대여해줘라고 한 다음에 그걸 타고 다닌답니다. 예. 네네. 우선 학생들이 공유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탈 수 있어요? 예. 그 최초에 등록을 할 때 그 원동기 장치 면허증 이상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종 보통 2종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면허증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 최소 연령이 만 16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 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는 형, 누나 면허증을 등록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또 그 일부 학생 중에는 그 친구한테 공유 킥보드를 대여해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 네. 그 공유 킥보드를 대여하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을 안 주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조금 다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왜 그 네. 비디오가 뭐 청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친구들 통해서 너 이거 네. 빌려와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렇죠. 이 공유 킥보드를 네. 어차피 나이가 안 되니까 이거를 네가 해서 갖고 네. 와라. 알겠습니다. 예, 네. 쉽게 얘기하면 빵 셔틀 같은 네, 개념이라고 네, 네. 해야 되나요? 예. 진짜 문제가 저는 사실 이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이버 학교 폭력이 실제로 학교 폭력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발견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사이버 상이다 보니까 네네. 예, 보이지 않으니까 애들이 또 카톡 같은 거를 부모님한테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개인 정보고 엄연히.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뭐 선생님이야 워낙 프로니까 예, 혹시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막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라든가 뭐 평소에 다른 이상
증상 같은 게 보이면은 네. 한 번쯤 얘기를 한번 나누는 것도 그 사이버 학교 폭력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학교 폭력을 만약에 당했을 때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실 뭐 트라우마도 생기고 여러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사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픈데 이제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러한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에게도 알리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학교 측에서 교사, 법률가 또는 이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 조치가 내려지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이게 사이버 학교 폭력 그러니까 사이버이긴 하지만 이제 그 대상이 청소년이니까 경찰서 내에 이제 그 여성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적인 업무는 이쪽에서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실제적으로 이거를 가해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이버 학교 폭력에 연루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게 뭐 나쁜 행위인지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행위가 나쁜 거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다면 모욕,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이하는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만 14세 맞아요. 미만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는 게 아니라 그 법원, 그러니까 가정법원으로 이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가정법원에 소년부 판사가 있습니다. 네네. 소년부 판사가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시설에 위탁하거나 네. 또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또 조금 너무 그렇죠. 미미한 게 아니냐라는 강화해야 된다. 네, 이야기들 나오는데 네.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 좀 어떠세요? 현장에서도 촉법소년들이 실제로 강력범죄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봐도 뭐 제주도에 차량을 절도해 가지고 몰고 네. 다녔는데 이 학생들을 풀어주자마자 또 차량을 그러니까. 절도해 가지고 몰았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이 촉법소년 나이를 줄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법원에서 이렇게 막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강력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촉법소년 나이는 낮아질 것이고 네.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런 관련된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대사 중에 막 어차피 나 처벌 안 돼 하면서 이제 예.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보면 실제 상황이 아니어도 막 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좀 그 드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근데 현실에도 예. 그런 게 생기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학교 폭력 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우리 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들 좀 준비가 필요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학교에서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거 학교 폭력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교권이 좀 약해져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인식 개선 같은 것 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3769번님이 사이버 학교 폭력과 실제 학교 폭력의 처벌 수위가 좀 차이가 나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쭤보셨는데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실제 제명만 따졌을 때는 우리 그 모욕 명예훼손을 봤을 때 네. 명예훼손 같은 경우 정통망법이라고 특별법에 명예훼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제 그 처벌 수위만 봤을 때는 그 정통망법이 일반 그 형법의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이버가 더 강하다?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사이버상에 한번 올리면 이런 글들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예, 맞네요. 더 크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실은 사라지지만 그렇죠. 글로는 계속 남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769번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앞에서도 우리 직접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황재 경사님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어떤 점들을 그래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지.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모두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협박, 공갈 이렇게 크게 5개를 설명하고 네. 그다음에 그 행위들을 한 학생이 하는 불링, 사이버 불링 얘기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보통 이 경찰 정복을 입고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네. 정복을 입고 가면 이제 BTS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밑에 단계까지 인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럼요. 그 옷차림이 주는 그 또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을 좀 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리고 그 저희 사이버 학교 폭력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그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 신고 지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신청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경기남부청 황재희 경사 선택하시면 네. 제가 갑니다. 제복 입고 나타나시는 거네요. 예. 오늘은 아주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지만.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사이버 학교 폭력 관련해서 요 얘기는 꼭 좀 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으신 네. 부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학생 그리고 그 부모님들 네. 여러분, 그 2024년에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교 폭력 경력에 대하여 이제 입학 정령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네. 집에서 학교 폭력 하지 말라고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입시에 뭐 나쁘게 평가가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많은 교육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학교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황재희 경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